네, 디지털 튜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둘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네. 설명해 주세요. 네, 디지털 튜터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디지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많은 분들이 시니어분들한테 이제 스마트폰 사용 방법이라든지 앱 사용 방법 이 정도만 알려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연령층에서의 디지털 배움을 전하는 디지털 튜터가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게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직업이 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네, 같기는 저도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튜터가 약간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시게 된 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강사님은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제 다들 코로나 때 힘드셨을 텐데요. 저도 네. 코로나 때 일을 잠시 쉬면서 재택근무가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디지털 튜터가 3년 뒤에 뜨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광고를 우연히 보게 그래요? 됐어요. 그 광고 만드신 분 지금 굉장히 뿌듯하시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 과정인데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한번 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련한 일이 아예 아닌 거예요? 네,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했었는데요. 네. 그전에는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를 한 그러셨군요. 6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부분이 호텔 경영 전공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그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연구재단에서 이제 개인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연구원이나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셨으면 물론 가르치는 직업이긴 하지만 이 디지털 튜터는 완전히 좀 새로운 직업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좀 어떻게 새로운 분야, 뭐 직업 이런 것에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좀 걱정도 되셨을 것 같고 어렵진 않으셨나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막 새로운 직업을 도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활동에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좀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1년을 되게 무의미하게 보냈던 1년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소통을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막 새로운 도전이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저한테는 활력소가 됐던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은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으시다 보니까 디지털 튜터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잘 맞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잘 맞으셨던 것 같으신가요? 꼭 해야겠다고 생각까지 하셨다면서요? 네. 다른 거보다 이렇게 어르신들께 수업을 한번 하고 돌아오면요. 피드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 반응이 그 감동하셨다, 뭐 감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제가 사실 전에 시간 강사로 근무할 때는 학생들이 감동이에요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분들께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막 되게 새로운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이렇게 휴대폰 잘 못 쓰셔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거 아무나 누구나 공부만 좀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자격증 과정이 있진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나요? 이게 디지털 튜터라는 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명칭이 이렇게 통일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지털 튜터, 디지털 강사, 스마트폰 강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네. 있기는 한데요. 민간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개인 연구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원하신다면 각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각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곳이 자기와 어디가 잘 맞는지를 검색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많아요? 그런 자격증 하는 곳이? 네, 민간 자격증은 정말 많고요. 네. 근데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IT 학과나 IT 관련 뭐 경험 이런 걸 좀 중시하기는 해요. 네. 근데 현재는 그냥 이 디지털 튜터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이나 뭐 복지관 이런 데서는 이렇게 굉장한 경력을 요하기보다는 민간 자격증 정도랑 약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 시작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양 강사님도 자격증이 있으신 건가요? 네.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자격증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디지털 튜터 2급 자격증이 있고요. 네. 다음 주에 사실은 1급 자격증을 시험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꼭 합격을 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합격을 해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디지털 튜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인 게 이제 시니어분들한테 스마트폰 수업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60, 70대 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걸 뭐 하러 배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20, 30년은 디지털 세대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적게는 이제 아주 쉬운 앱 사용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핸드폰 수업 이런 것부터 알려드리는 수업도 있고요. 근데 또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유튜브나 인스타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그렇군요. 약간 고급 기능으로 유튜브나 뭐 인스타, 블로그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메타버스가 또 뜨고 메타버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수업도 지금 저희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네. 하시는 와,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아직 신기해. 저도 못하는데. 맞아요. 저희 이제 친어머니께서도 네. 그 SNS를 통해서 요즘에는 택시를 부르잖아요. 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맞습니다. 아직도 네. 콜택시가 익숙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번이고 알려드리면서 하려고 할 때도 아유 나도 뭐 이거 그냥 전화로 부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저도 계속 귀찮지만 알려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뭐 저희뿐 아니라 PD님 외할머니께서도 90이 넘으시는데 지금 막 깨똑을 하신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라는 것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좀 관심이 생겨요. 디지털 튜터라는 게. 네. 근데 저는 사실 문과이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나요? 당연하죠. 저도 문과예요.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이거 내가 해도 될까?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 지금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뭐 되게 굉장히 새로운 분야에 우리가 뛰어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디지털 사용하는 부분에서 배워서 남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접근은 근데 대신에 어렵진 않아요. 근데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깨통 뭐 이런 거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수업이 커리큘럼이 12주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2주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자료를 다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정도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벌써 업데이트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더니 벌써 이 12주가 끝나면 다시 모든 걸 다 업데이트를 맞아요. 작업을 해야 되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그 택시 해드렸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궁금했었던 게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 지도나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맞아요. 다시 계속 맞아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맞아. 딸인데도 약간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좀 하시다가 이해를 좀 잘 못하시면 답답하신 맞아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 오늘 솔직해야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엄마는 다른 데서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니가, 네. 대신에 배워오신 걸 제가 복습해드리기는 해요. 가족끼리는 직접적인 교육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다른 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한테는 딱 목표가 있어요. 어떤 거요? 하루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 한 가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막 욕심을 부려서 오늘 수업에 이만큼 알려드려야지 막 이런 목표를 잡고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거 가셔서 꼭 실습해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이러니까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얘기 듣는데 약간 운전 배우는 그런 아, 느낌이에요. 운전 배우면 가족들끼리 막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안 한다고 되죠.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을 잘해주시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업 들으면서 정말 좋아할 것 같거든요. 강사님만의 특별한 뭐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방금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다른 것보다 무조건 하루에 한 가지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가지. 네, 하루에 한 가지만 음, 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기능을 많이 아신다고 해서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걸 다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제일 수업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네. 그거는 사용하시고 우리 요즘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QR 코드 많이 사용해요. 맞아요. 네. QR 코드. 네. 근데 그거를 바탕화면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위젯 기능을 제일 설치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드리고 설치할 수 있게 해드리고 가족한테 가서 직접 설명해가지고 오세요라는 과제까지 내드려요. 오.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가르치시다 보면은 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좀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금융 수업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스미싱 뭐 이런 뭐 피싱 네. 그런 교육을 하는 날이었는데 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거기 교육 오신 분들께서 교육 이야기보다 네. 본인의 경험 이야기를 막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피해 아, 상황을요. 네. 아이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적어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문자도 받기도 하고 보이스 피싱 이렇게 전화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도 한데 또 피해 사례도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네. 디지털 튜터 분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그날 수업을 하면서 예방 교육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좋습니다. 요즘엔 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버스 같은 데서도 안내 방송으로 얘기 나오기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디지털 튜터 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꼭 주변 어르신께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 이런 피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약간 슬픈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도 기쁜 얘기 해봐야 되겠죠? 리액션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런 뿌듯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수업을 나가고 나서 한 분이 매일매일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넘게 이 수업을 배우시더니 그때 딱 이제 추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추석 인사를 먼저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추석 때 같이 가족들이랑 모여서 손주 사진 같이 찍고 그거 꾸미기 하고 다시 가족들한테 보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자기 새로운 삶이 되는 것 그렇죠.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한테 막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네, 뭐 사진까지 찍고 이런 뿌듯해. 부분들 배우면 저 같아도 너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을 주로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얘기를 또 잘 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 업무일 것 같은데 또 너무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말씀 엄청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신지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이런 얘기를 수업 내내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어르신들이 요즘에 또 시기가 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요청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전에 그런 것도 여쭤봐요. 수업 오셨을 때 어떤 이유로 여기 이제 수업을 오셨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요게 안 돼요? 이런 네.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시니어분들이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아, 내가 수업을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겠구나까지도 다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확실히 디지털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네.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저의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게 굉장히 달라요. 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을 잘 하시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이걸 격차라고 할까요? 네. 디지털 격차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맞아요. 디지털 격차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수강생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은 너무 잘하시고 네. 다른 한 분은 정말 기본적으로 전화만 하고 문자 기능만 사용하시는데 두 분 다 목적은 배우고 싶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처음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아마 이런 스마트폰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보조 강사님이나 서포터즈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하신 분들한테 집중해 주시고 저는 제가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도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보조 강사님이 이제 격차가 조금 발생하는 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요즘에 최근에는 단계별로 뭐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디지털 분야는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또 아까 업데이트하고 나면 또 새로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노력을 꾸준히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튜터라는 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스마트폰 수업이 좀 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연령층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은 진짜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메타버스 중에서도 제페토라든지 네. 게더타운, 뭐 이프랜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도 처음에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그 대상은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젠보드나 뭐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뭐 그런 수업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저도 메타버스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어쨌든 디지털 시대가 빨리 찾아올 텐데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튜터의 위치 그리고 역할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물론 아직은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쪽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3년 안에 아마 뜨는 직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저희 2년이 흘렀어요. 2020, 2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가 있으면 아마도 급부상하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점점 더 떠오르는 이제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경력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취업을 하신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경단녀라고 하죠. 맞아요. 이제 경단녀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2의 직업을 꿈꾸는 분들, 이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그 디지털 튜터 강사는요, 제일 많이 하시는 연령층이 한 50대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 다들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뭐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오프라인으로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도 따시고 가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만약에 자격증도 따시고 나가셨을 때 근무 시간이 우리가 9시에서 6시에 근무가 아니잖아요. 네. 원하는 시간, 원하는 요일에 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페이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력들을 쌓아 나가서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요일을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직업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꼭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그런 프로잖아요. 인생의 뭐 선배로서 이런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던 간에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고 가치 있는 직업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좀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생긴다면 그 분야의 책을 한 100권쯤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게 내 길이다 아니다 가슴 떨림이 있다 이런 거를 아마 느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택을 하셨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